무렵에 이종섭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긴급대책회의 참석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전학규 대변인, 박진희 군사보좌관, 정정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이었는데, 이 회의는 최혜병 진상규명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최혜병 순직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을 위한 작전회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 증인과 유재은 증인 두 분한테 번갈아가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정리한 정정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총 10개인데 1번 최종 정리 가로 열고 법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섭 증인, 이 지시 최종 정리는 법무관리관이 하라, 이 지시는 본인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재은 증인 맞습니까? 네,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자, 2번 묻겠습니다. 원래 수사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 검찰 기소한 이후, 제가 볼 때 이 취지는 원래는 수사단이 수사 결과 나오면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검찰 기소한 이후에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요 2번 내용 이종섭 증인 본인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그때의 그 이첩 방법과 수사냐 조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관리관부터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 듣고, 그렇다면 원래는 언론에 설명할 때는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네. 2번하고. 저거는 지시라기보다 어쨌든 본인의 말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가지로 돼 있지만 그 중에 한 4가지는 제가 지시 형태로 한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받아 적은 걸로 저는 그렇게 3번 봅니다. 잠정 8월 9일 물음표. 이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 날,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휴가하고는 저는 그때 전혀 염두를 둔 것이 없고, 대답됐습니다. 8월 9일 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보고 받을 수 자, 있다고 유재은 증인 맞습니까? 8월 9일? 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종섭 증인이 한 말입니까? 예, 8월 9일에 대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8월 9일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 다음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열린 회의라는 것을 이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묻겠습니다. 유가족, 민간경찰 오해, 땡땡 쉬지 않으면, 이 취지는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가족의 항의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민간경찰이 우리 뜻을 잘 따라줄지 불투명하니까 잘 관리해라, 이런 취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4번 항목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유가족 분들한테 이첩을 보류하고 좀 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 들으라. 그 다음에 민간경찰은 이첩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날 못하니 잘 설명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5번 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돼. 이건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 제가 됐습니다. 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6번 휴가철이 난 후 보고 이후 땡식적 휴가철, 이거 저는 형식적 휴가철을 보는데, 이것은 지금 일사단장이 그 징계, 사실 그 파견 명령을 분리 파견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취소하기 위해서 형식적 휴가 처리를 하는 그런 취지죠. 제가 1시간 전에 사령관 전화를 저한테 해와서.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됐습니다. 1시간 전에 사령관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7번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하면 안 돼. 이것은 역시 7번도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저 오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 부분. 유재은 증인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8번 언론 보도 관련 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이 8번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건 제가 설명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9번 경찰이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됨. 이것은 이종섭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저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자, 포함되어 10번 있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하라. 이것은 이종섭 증인이 지시한 거죠. 그건 1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를 수사단장한테 설명을 좀 해줘라. 왜냐하면은 법무관리관이 그래서 이 10개 항목은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꾸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죠? 아닙니다. 임성근 증인, 네,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죠? 네, 거부하겠습니다. 네, 본인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증언 신청을 거부할 자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간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 발언하세요. 네, 일단 위원장님께서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저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것만 이렇게 계속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저는 작년 7월 28일 제가 사의를 표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단 한치의 책임도 감수하게 할 자세로 하고 있고, 다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는데 저도 당시 지휘관으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당시 최혜병 부모님께 몇 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됐습니다. 임성근 증인이 말씀 잘하셨어요. 책임을 통감하겠다. 통감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언제라도 책임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표를 쓰고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네, 오늘 사표를 쓰고 책임을 질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결과를 기다려 왔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충분히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근 증인. 네, 보통 공무원들의 경우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업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합니다. 지금은 본인은 보직 해임된 상태가 아니죠? 보직 해임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썩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책임을 통감한다,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사표를 쓰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숨이 일관해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표 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럴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등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등 그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사표를 쓰거나 책임을 질 진정성 있는 용기도 없으면서 뭘 입으로 그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까? 그게 해병대 정신이에요? 자, 임성근 증인, 네, 야구의 김성근 감독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성만 다르고.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뭡니까? 리더십 책이 있다는 것만 들어봤지 그 제목은 리더십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김성근 야구의 신 리더십은 게임에서 지면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선수에게는 책임이 없다, 게임에서 이기면 다 선수들의 공이다, 게임에 져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왜? 선수 기용, 그 경기력 모든 것을 감독이 책임져야 하므로. 임성근 증인과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설령 부하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 내가 교육을 잘못했거나 지시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부하 직원들을 탓하지 마라. 징계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사표 쓰겠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 아닌가요? 지금 임성근 증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 지시한 바도 없고 지도했다. 그러니 책임지려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음은 박은정